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광주 시내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정당 현수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광주나 서울 등 곳곳에서 왜곡 폄훼 정당 현수막이 난무하지만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5.18 왜곡 처벌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광주 전남 민원연 문병헌 고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문님. 광주와 서울 등 곳곳에서 왜곡 폄훼 정당 현수막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5.18 왜곡 처벌법이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광주일보는 9일 허울뿐인 5.18 왜곡처벌법, 왜곡 판처도 처벌은 0건이라는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고 있는데요. 네. 자유민주당 이름으로 게시된 몇몇 현수막을 보면 5.18 가짜 유공자는 국민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기죄로 엄단하라. 이런 유공자를 폄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수막의 경우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포함된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돼서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2020년 12월 5.18과 관련된 왜곡 폄훼를 방지하겠다면서 5.18 왜곡 처벌법까지 제정을 했는데 이처럼 5월을 폄훼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위반 사례 53건을 적발해서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단 12건만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그나마도 2년 넘도록 검찰 소환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북한군 투입설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정광훈 목사 역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심각성을 느낀 5.18 기념재단은 이 소위 자유민주당이 5.18 왜곡 처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처벌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5.18을 왜곡하는 이 정당 현수막이 지난 5.18 기간에도 서울 곳곳에 버젓이 게시됐습니다. 서울 도심 대로변에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컸는데요. 네, 5.18 기간에도 이런 일이 서울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현수막에는 무기고 털어서 총도 좀 훔쳐주고 장갑차도 훔쳐 타고 교도소 습격도 해주고 도청에 다이나마트도 설치하고 방송국 방화쯤은 해줘야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정말 황당함을 넘어 말문이 막힐 정도의 수위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쯤 되면 5.18 역사 왜곡 내용이나 혐오 문구 등을 담은 현수막을 제재할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김기옥 한성대 교수는요. 사회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음에도 이런 현수막을 내건 것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혹은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말을 했고요. 이런 5.18 왜곡 폄훼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결국은 법 취지에 맞는 처벌 사례를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르면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각인이 돼야 아마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감사원이 5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10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와 회계 담당장 등 7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이 해당 비영리 민간단체가 어떤 곳이고 혐의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런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고 비영리 민간단체를 시민단체로 일반화해서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본 결과 감사원 보도자료에 수록된 사례 전부를 시민단체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면 비영리 목적 민간단체를 총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 기업, 협회, 비영리 연구소, 비영리 시민단체, NGO라고 하죠. 사회적 기업 등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네. NGO, 비영리 시민단체는 그 비영리 목적 민간단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비영리 민간단체가 바로 시민단체를 뜻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감사원 보도자료를
자의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말하지 않고 시민단체로 바꿔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또 이번 감사 결과 횡령액이 가장 큰 사례로 적시된 10억 5천만 원 횡령의 경우 국방부 보조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1억 1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단체는 한류 사업의 일환으로 PC 케이스 주문 제작 사업을 했다고 나오는 등 통상적인 시민단체 활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바로 보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공시된 보조금 지급 내역과 교차 검증해 본 결과 10억 5천만 원 횡령을 포함한 일부 사례에 언급된 단체의 경우 대표 및 이사진의 전 현직 여야 정치인, 관료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횡령 사례가 모든 시민단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번 국고보조금 횡령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프레임이 결국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사 기자나 편집자가 비영리 시민단체 NGO가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결국 NGO 시민단체들을 의도적으로 흠집내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한데요. 감사원 조사 결과를 전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범죄단체 아닌 시민단체입니다. 혈세 17억 빼돌린 그들 수법, 중앙일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조선비즈 같은 경우는 문 정부서 혈세 탄에서 펑펑 쓴 시민단체, 손녀 승마하라고 말도 사였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일보에서는 파렴치, 횡령공학, 백화점 등의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행태는 공익을 위해 어떠한 외부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사회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단체 NGO에 대한 그 마녀사냥 또는 명예훼손에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그 언론이 좀 이성을 항상 차려야 되고 옥석을 가리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이 좀 성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언론의 성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민원연 문병훈 고문이었습니다.